오늘은 967명 확진자의 사망자가 21명입니다. 이 문 정권이 들었을 때 사람이 먼저다라는 부분을 2012년 첫 출마를 했을 때부터 이야기를 했고, 문 정권의 계속된 기조는 사람을 중시한다, 인권을 중시한다 하는 부분, 또 소외받고 어려운 이 사람들을 갖다가 관심을 가지겠다. 그래서 기회균등과 정의와 공정을 강조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요양병원에 누워있는 분들은 자신들의 입장을 항변하거나 항의할 능력도 되지 않습니다. 또 그런 쪽에 이 부모를 보낸 분들은 다 서민이에요. 당사자들이 항의하는 상황이 못 된다고 해가지고 지금 요양병원에 코로나가 번지기 시작하니까 그 요양병원을 코호트 격리라는 그럴싸한 미명 아래 폐쇄해버리고, 제가 여러 차례 이야기하지만 중세에 패스트 봉쇄하듯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천의 요양병원 한 군데에서만 155명의 확진자와 39명의 사망자가 나왔는데요. 대부분의 지금 환자가 확진자들이 고령이고 기저질환이 있어서 위중증으로 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위중증 전담 병원으로 가야 되는데 죽어야만 시신으로 나갈 수 있지 죽기 전에는 나가지 못한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방치되었습니다. 구로 요양병원에서도 확진자가 190명인데 전국에 코호트 격리가 이루어지는 요양병원이 17군데라는 겁니다. 21세기 대한민국에서 그야말로 폐쇄해버리고 안에 들어있는 의사와 간호사들이 알아서 하라고 하고, 남은 그 병원의 의사나 간호사들은 그냥 출근하지 않거나 그만둬버리고 교대하기를 포기하고, 그리고 정부는 이 새로 교대할 수 있는 의료 인력을 보내주거나 약물이나 장비를 넣어주지도 않고, 그리고 안에 있는 환자들을 밖으로 빼주지도 않습니다. 그냥 갇혀가지고 죽어가는 거죠. 코로나 환자에게는 음압병상 감염 예방을 위해서 기본이고, 또 인공호흡기, 에크모 등이 기본입니다. 그리고 코로나 중증 환자를 돌본 경험이 있는 전문적인 의료진도 기본입니다. 근데 요양병원이라는 거는 그냥 노인들의 몸이 불편한 노인들, 의식 거동 등이 다 불편한 노인들을 그냥 돌아가실 때까지 생명만 연장하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의료진이나 간호사나 돌보미들도 그런 수준에 익숙해져 있고, 이 코로나 환자를 어떻게 다뤄야 될지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당국이 코호트 격리라는 이름 하에 이 코호트 격리라는 말을요, 완전 못 박아서 폐쇄해버린다라고 표현하면 어떻게 느껴지겠습니까? 코호트 격리라면 그럴싸하게 의료적인 어떤 정책의 일환으로 느껴지지만은 병원 폐쇄하고 나오지 못하도록 막아버린다라는 것은, 이거는 안에서 죽든가 말든가 어쩔 수 없고 죽어도 그만이다라는 게 포함된 거고, 그러니까 9일씩 10일씩 환자들이 방치되었다가 죽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양병원에 있는 중증, 위중증 환자들은 밖에 이 병상이 있어도 이송하지 않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제가 하는 거죠. 그래서 죽어서야 나갈 수 있는 식으로 방치, 유기, 방임하는 국가적 범죄 행태를 저는 벌이고 있다고 봅니다. 방역본부나 복지부나 질병청이 이것은 엄청난 직무유기다라고 생각됩니다. 한간에는 일반 이 코로나 확진자가 요양병원 확진자보다 선순위라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 일반 환자들은 자기가 의식이 있고 가족들이 적극적이니까 외부로 전화를 걸어서 며칠 동안 지금 병상을 배정받지 못했다라고 언론 등에 항의할 수 있지만은, 이 요양병원에 누워있는 사람들은 그럴 능력이 없으니까 이들은 뒤로 배제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그냥 죽어서 시신으로 처리해 주는 게 낫다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요양병원 안에 최소한의 폐기물도 정리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가둬놓고 나오지 못하도록 방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식도 없고 거동이 불편한 이 요양병원 사람들이 항의할 능력이 없으니까 저들은 그냥 가둬두고 요양병원 자체에서 죽이 되든지 밥이 되든지 소화해라는 게 이 나라의 방역 정책이라면 이것이야말로 21세기 문명사회에서 엄청난 치욕입니다. 우리는 부끄러운 줄을 알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며칠째 이 문제를 뉴스 브리핑을 하면서 요양병원 계신 분들이 제 방송을 보겠습니까? 이게 제가 무슨 그분들이 제 정당의 행명 20일에 들어오겠습니까? 그런 걸 떠나가지고 인간이 사는 문명사회에서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올 봄에 미국이나 캐나다, 유럽 등의 스페인, 이탈리아 등의 요양원에서 그 노인 환자들을 버려두고 떠나고 시신이 쌓였다고 유럽, 미국 문명을 얼마나 비판했습니까? 지금 우리 앞에 그런 일이 닥치니까 우리는 어떤가? 거기는 그래도 산속이라 가지고 도망을 갖다 치지만은 도심 가운데 있는 데서 요양병원을 국가가 폐쇄해버리고 거기는 그렇게 도망간 줄 모르고 미처 못 챙겼다가 나중에 발견된 거지만은 우리는 엄연하게 도심 가운데 빌딩의 한 층에서 폐쇄를 통해서 중세의 패스트 환자처럼 그냥 그 안에서 나오지 말고 죽어라. 이런 일을 벌이고 있다는 겁니다. 의료 시스템이 붕괴되었는데 살려봤자 별로 때깔도 나지 않는 요양병원 환자들을 우리가 다 감당하다가는 여유가 없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병상 배치를 하지 말고 뭐라 해도 무시하면서 요양병원 자체에 맡기고 죽든가 살든가는 알아서 해라고 가는 게 좋다.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론들도 계속 무관심하다가 이제서야 이런 문제들을 사설이나 기사로 다루고 있습니다. 자, 지금 요양병원에서 일어나고 있는 또 하나의 사실은요. 코호트 격리해버리고 방치하니까 그 확진자만 죽는 게 아니라 코로나에 걸리지 않은 비확진자도 지금 죽고 있다는 겁니다. 그거는 뭐냐? 코호트 격리를 해버리니까 의료 인력이 바닥이 나고 교체가 안 되고 다 그만둬버리고 안에 있는 사람들 의사 몇 사람과 간호사 몇 사람만 돌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처럼 손이 딸리고 제대로 돌보지 못하니까 손이 가서 생명이 연장돼야 되는 비확진자도 10명이나 사망했다는 겁니다. 확진자가 7명 죽을 때 비확진자도 사망을 했다는 겁니다. 결국은 구로 병원 같은 경우에는 첫날 확진자 3명에서 30일까지 어제 자정까지 190명으로 확진자가 늘어났고 그 안 중에 7명이 숨졌습니다. 코로나로요. 6명은 병원에서 숨졌고 1명만 이송됐다가 사망했는데 비코로나 이 사망자가 30일까지 10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양병원에 누워 계시는 분들은 대부분 중증 기저질환자죠. 70대에서 90대요. 코호트 격리 전에는 2주 동안 사망자가 없거나 한두 명 정도였는데 의료 시스템이 붕괴하면서 사망자가 이렇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구로 병원에는 51명의 확진자와 90명의 비확진자가 있는데 이 비확진자들의 스트레스나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라는 거죠. 의료진들은 일반 환자는 이틀마다 코로나 검사를 받는데 그 간병인이나 요양보호사가 다 그냥 그만둬 버리는 바람에 수발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인지 능력이 있는 환자는 대소변을 받아내는 의료진에게 미안하다며 아예 밥도 안 먹는다는 거예요. 여러 면에서 이런 상황에서 몸이 약화되어서 돌아가시고 있다는 거예요. 이 병원의 의사가 13명인데 지금은 10명이고 간호사도 3분의 2가 그만두어서 3분의 1만 남아있다는 거예요. 간호사는 지금 교대 근무가 안 되고 있고 간병인도 상당수는 확진되었거나 일부는 그만두고 병원을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보건당국은 확진 환자만 아주 천천히 빼서 하나씩 옮기는 수준이라는 겁니다. 그저께는 비확진 환자 12명을 빼주겠다 하다가 받을 데가 없다고 없는 일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병원의 확진자 중에 다른 데로 옮겨가지고 완치를 받은 사람도 받아주는 데가 없어가지고 갈 데가 없다는 겁니다. 집으로 보내려고 하니 가족들이 돌보기 힘들다고 이야기하고
병원에서 다시 받아라는 거예요. 병원이 지금 아비규환 지옥인데 확진자 중에서 그래도 코로나가 더 진행이 안 된 사람도 거기에 지금 번져가고 있는 그 병원으로 다시 받아라는 겁니다. 병원은 간병인이 거의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란 말이냐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요양병원에 있는 사람들은 평소에 폐렴이 돼도 요양병원은 그걸 치료하는 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전문 치료병원으로 가서 치료를 하고 다시 요양병원으로 돌아오는데 지금 코호트 격리를 해버리니까 그렇게 나갈 수가 없어서 다 숨져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전국의 요양병원 17곳에서 1,451명이 코호트 격리가 되어 있다고 하고 결국은 병원이 이제 집단 감염으로 정리돼서 끝난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코호트 격리된 병원에는 거의 다 걸리는 식으로 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요양병원에서 환자 발생하면 전부 코호트 격리다라는 게 공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한국에서 가장 일찍 코로나 집단 감염 사태가 나타난 대구에서는 지금 요양병원 같은 데서 환자가 나와도 코호트 격리를 안 한다는 거예요. 코호트 격리를 했더니 병원 내에서 교차 감염이 해서 전부 다 걸리더라. 그래서 지금은 하지 않는다. 환자 밀집도를 낮추려고 다른 요양병원 등으로 사람을 보내서 전체 숫자를 이렇게 낮추고 흩어지게 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에서도 부천 그리고 구로, 고양 등에서 지금 확진자가 나오니까 대구의 경험을 살리지 않고 바로 코호트 격리에 들어가 버리면서 확진자가 지금 각각 100수십 명씩 나와버렸다는 겁니다. 코호트 격리라는 것은 결국은 전부 다 걸리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러려면 인력이 충분하고 종사자가 전문 감염병 치료진이 투입되어서 계속 치료하는 방식으로 코호트 격리가 돼야 되는데 병원 자체에서 알아서 하라고 그냥 막아버리는 이런 유행의 코호트 격리는 일본이 유람선에서 코로나 사태가 발생했을 때 방치한 거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간병사, 간호사 등이 다 그만둬버리고 그래서 요양병원은 기본적으로 그분들의 이 식사나 그 다음에 분뇨나 이런 부분들은 간병인들이 처리했는데 그 간병인들이 없는 상황에서 치료 자체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지는 상황이 나왔다는 거예요. 제가 대구에서 생겼던 일을 백스로 만들어서 정리를 하라고 수도 없이 말했습니다. 똑같은 일이 전국에서 벌어질 거니까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가 1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깜깜한 터널을 헤매고 있는 이유는요. 대구에서 우리가 처음 당했던 교훈을 전혀 무시했기 때문인 겁니다. 자, 사람이 먼저라는 인권을 중요시한다라는 문가리 정권은 요양병원에 누워 계신 어른들은 사람이 아닙니까? 자, 아무런 대책도 없다가 그냥 막아버리는 중세 패스트식 대책으로 가고 있습니까? 이게 사람 사는 나라입니까?